지난 시간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 단위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국제 단위계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터법이라는 것입니다. 미터법이란 길이는 미터, 무게는 킬로그램, 부피는 리터를 기본 단위량으로 하는 십진법의 국제적인 도량형 단위 체계를 말합니다. 그럼 미터법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왜 미터법이란 명칭이 사용된 것일까요? 인간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미터법을 이해하기 위해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의 사회적 배경과 과학을 대하는 관점을 설명한 후 미터법 명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량형은 고대시대 인체를 척도로 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편리하거나 유리한 방식으로 도량형을 만들게 되면서 국가별, 지역별, 심지어 직업별로 도량형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계량 단위를 결정하여 기본량을 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더 나아가 17세기 후반에는 만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준 단위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미터법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미터법을 이해하기 위해 프랑스 혁명 전후의 프랑스 상황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프랑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까지 귀족과 평민의 생활이 매우 극과 극이었습니다. 귀족은 넓은 토지를 소유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반면 일반 백성들의 생활은 매우 궁핍했습니다. 거기다 지방마다, 교구마다, 마을마다 도량형까지 제각각이다 보니 백성들은 상거래를 할 때 부당한 손실을 많이 당했습니다. 또한 농민들은 영주들에게 기존 도량형을 악용하여 농작물 등을 가혹하게 수탈당하는 등 부조리한 행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과학계에서도 과학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측정 단위와 측정 도구 수준 때문에 도량형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렇듯 여러 이유로 1754년과 1765년 당시 프랑스 재정총감은 도량형을 개혁하고자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세력들의 저항과 불가피한 혼란을 꺼렸던 왕은 그때마다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개혁의 목소리는 계속 나왔고 민심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으며 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왕의 정치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1789년 7월 14일 약 1만 명의 시민들은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되면서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시민이 절대 왕권에 대항하여 정권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신기원이었습니다. 혁명가들의 목표는 왕족과 귀족, 성직자들 속에서 이루어진 구체제의 모든 잔재를 사회 속에서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준 단위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17세기 후반부터 다시 한번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각각 사용되는 일관되지 못한 단위들은 모든 거래와 제도들의 질서를 어지럽혀 여러 분쟁과 갈등에 사회 혼란을 가중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혁명가들에게 도량형을 통일하는 것은 보다 평등한 세상을 위한 사회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한편 당시 프랑스의 측정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었고 여러 측정 장치들이 개발되고 개선됨으로써 다양한 양들에 대하여 정밀한 측정들이 과학자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과학을 다루는 관점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중세시대 말까지 지상과 천상은 전혀 다른 세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척도가 따로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시 과학은 인간이 자연을 경험한 것을 일반화하여 과학적 규칙을 만들었고 물질의 성분이나 성질을 밝히려는 정성적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15세기에서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운동 이후 자연을 규정하는 방법이 바뀌었는데요. 1687년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출간되었을 무렵 천상과 지상은 같은 공간에 속하며 같은 수학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 모든 현상에 대해 측정 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즉, 경험을 통하여 일반화하였던 기존의 방법에서 측정을 통한 법칙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학이 정성적 단계에서 정량적 단계로 발돋움하기 시작하면서 과학을 연구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적으로 연구하던 학자들이 과학협회나 단체 등을 결성하여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설립된 일련의 과학단체나 협회 등을 과학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학 아카데미들이 설립되기 전에는 과학자들이 주로 고립된 환경에서 개별적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과학 아카데미들이 설립되면서 과학자들이 서로의 연구를 교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객관성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과학 아카데미로는 린체이 아카데미, 영국 왕립학회,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등이 있습니다. 린체이 아카데미는 1601년 설립되어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이 참여했던 곳입니다. 영국의 왕립학회는 1660년에 설립되어 1662년 찰스 2세에게 공인받은 곳으로 프랜시스 베이컨의 추종자를 중심으로 모인 과학자 집단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여기서 활약을 했습니다.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는 루이 14세의 재무장관 콜베르가 프랑스 과학 발전을 위해 1666년 말부터 왕의 도서관에서 몇몇 학자들을 선발하여 주기적인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곳을 모태로 169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는 유럽 각지의 학자들과 연구 성과를 서신으로 교환하며 유럽 과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연구 결과물을 다른 학자들과 협력해서 규명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학회를 통해 관찰하고 실험하여 결과를 추론하거나 확인하는 정량적인 방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과학 아카데미 회원들은 과학사의 잠재력을 국가를 위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도량형 개혁이라 주장했습니다. 도량형 개혁의 주창자들은 새로운 도량형 체제가 임의적이지 않고 표준 원기를 잃어버리더라도 쉽게 재생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자연 표준을 척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합리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하며 단순해서 사용하기가 편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단순성과 사용의 용이함을 위해서는 십진법을 택해야 하며 정부가 아닌 과학자가 주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측정 기술에서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프랑스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대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프랑스 아카데미는 이를 기회로 자신들의 위상을 높일 방도를 궁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들은 탈레랑을 자신의 대변자로 초빙했습니다. 1790년에 탈레랑은 아카데미 회원들과 논의를 거쳐 당시 입법기구였던 국민의회에 도량형 개혁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회는 탈레랑의 개혁안을 승인했으며 1790년 8월 22일에 루이 16세도 제가하여 탈레랑의 개혁안을 아카데미에 하달했습니다. 탈레랑 개혁안이 힘을 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도량형을 개혁하자는 여론이 들끓었고 때로는 폭동도 일어나는 등 사회적 현상이 큰 역할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1790년경 파리과학 아카데미가 정부에서 위탁을 받고 만든 도량형 개혁안이 바로 미터법입니다. 미터법은 영국 계통의 임페리얼법과 대조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량형을 개혁하던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학자들은 새 도량형에 적합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790년 길이의 기본 단위를 미터로 부르자는 한 시민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새 이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터는 젠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메트론 또는 라틴어 메트룸에서 유래하였고 단위를 뜻하는 프랑스어 메트가 기원입니다. 그런데 미터는 단순히 새로운 길이 단위의 명칭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도량형의 명칭이 미터법이었던 것입니다. 왜 길이 단위를 그대로 전체 도량형의 이름으로 사용한 것일까요? 이유는 길이의 단위인 미터가 모든 단위의 기초 역할을 하도록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길이, 넓이, 부피, 질량 등 다양한 단위가 체계적으로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는 게 당시 도량형 체제를 논의하던 학자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넓이의 기본 단위인 아르와 부피의 단위인 리터는 길이의 단위인 미터로부터 정해졌습니다. 프랑스어 아르는 변의 길이가 10m인 정사각형의 넓이이고 즉 1아르는 100제곱미터입니다. 리터는 1세제곱미터 부피의 1000분의 1, 즉 0.001 세제곱미터로 정해졌습니다. 질량의 경우 현재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이지만 당시에는 그램이었습니다. 1g은 0도씨 때 순수한 물의 부피 1세제곱미터의 질량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렇게 길이로부터 넓이, 부피, 질량 단위가 정의됐기 때문에
길이의 기준인 미터가 변하지 않는 도구를 이용하여 만드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표준 단위로 만들기 위해 어떤 아이디어와 실행을 거쳐 지금의 미터가 나왔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